자, 여러분,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장은 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연준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환호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웬걸요? 박수는커녕 다들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시장 전체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딱 5단계로 나눠서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연준의 결정에서부터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큰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논란의 중심이죠. 바로 연준의 12월 FOMC 회의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냐면요. 딱 한마디로 연준의 메시지가 너무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돈줄을 콱 쥐겠다는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풀겠다는 비둘기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신호를 주니까 시장은 방향을 잃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요. 금리 내렸고 한미 금리 격차도 150bps에서 125bp로 줄어들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연준이 공식 발표문 그 너머로 과연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 그 시그널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조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첫째, 아직 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높은데도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점. 둘째, 성명서에 예전엔 없던 노동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걱정 섞인 문구를 슬쩍 집어넣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단기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죠. 이 세 가지를 딱 연결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 연준이 점진적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통화 완화 쪽으로 핸들을 꺾고 있구나. 바로 이럽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요, 사실 연준의 권력교체라는 아주 큰 그림이 깔려 있어요. 지금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차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케빈 헤셋은 생각이 좀 달라요. 성장을 위해서라면 2~3% 정도 인플레이션은 괜찮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5월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요, 연준 이사회 전체가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돈 풀기에 우호적인, 말 그대로 비둘기파 천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연준이 돈을 푼다는데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달러는 여전히 이렇게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걸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즉 체력이 다른 나라들과는 그냥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주요국들이 비실비실할 때 미국 경제는 혼자서 쌩쌩 달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전 세계 돈이 마치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세계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달러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전 세계가 미국에 내는 막대한 관세, 이거 다 달러로 내야 하죠. 둘째,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달러가 필요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학개미들까지 미국 자산을 사들이면서 달러 수요에 그야말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정리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는요, 단순히 금리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독보적인 경제 체력,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자체가 달러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드디어 우리 이야기, 바로 원달러 환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초점을 우리 안방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론대로라면 한미 금리 격차가 줄었으니 원화가 강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 막강한 달러 수요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라는 훨씬 더 큰 힘이 원화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질질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원화를 위로 0차 하고 밀어주는 힘은 금리 격차 축소. 이거 딱 하나뿐이에요. 반면에 경제 펀더멘탈, 자본 유출, 주변국 통화 상황 같은 다른 모든 요인들은 원화의 발목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죠. 이건 뭐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전망과 꼭 짚어봐야 할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들입니다. 연초에 있을 금리 결정은 물론이고요. 특히 5월에 연준 리더십이 바뀌는 걸 기점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혹시 미니 양적 완화 같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지 이걸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 복잡했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연준은 결국 돈을 더 푸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둘째, 달러의 힘은 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튼튼한 경제 체력에서 나옵니다. 셋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 원화에는 정말 큰 압박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넷째, 그 결과 1,5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과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이 강달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지혜로운 항해술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 안정과 성장의 항구에 닿을 수 있을까요?